문 앞에 덩그러니 놓인 짐가방, 비에 젖은 교복, 떨리는 손, 네 엄마 닮아서 답 없어. 새엄마의 담배 연기와 비웃음. 먹는 것만 축내는 놈. 꺼져. 하주는 말없이 숨을 삼킨다.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분노. 온 세상이 등을 돌린 밤. 속삭이듯 그러나 단단하게. 나 이날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정하주는 18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엔 누구나 미래를 꿈꾸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거나 첫 알바를 시작하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웃는 평범한 날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하준에게 그런 날들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겨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후려치는 저녁 하준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 앞에 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잠겨있던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바닥엔 낡은 짐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하준의 가방이었습니다. 속옷부터 교과서까지 그의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쑤셔 넣어져 있었어요. 뭐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소파에 박미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새엄마였죠. 40대 후반의 여자는 화장을 짙게 했고 손톱은 빨갛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하준을 쳐다보는 눈빛엔 졸업도 없었어요. 왔어? 미라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하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방이 왜 밖에 있어요? 왜긴 왜야? 짐 싸라고. 네. 내 친엄마 닮아서 답 없어. 먹는 것만 축내는 놈 꺼져.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라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 아빠 병원 갔어.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식물인간 신세지. 그 사람 때문에 나까지 고생하는데 너까지 먹여 살릴 여유 없어. 알아듣겠어? 하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진 건 석 달 전이었어요.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간 뒤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주는 믿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그런데 지금 미라는 그 희망마저 짓밟고 있었어요. 친척들은요? 작은아버지나 고모는 다들 연락 끊었어. 너 같은 애 떠맡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미라는 가방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가방은 복도 끝까지 굴러갔어요. 하주는 그걸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픈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가. 지금 당장.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어요. 미란의 얼굴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을 치우는 듯한 표정뿐이었죠. 하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서서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지만 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나섰죠. 문 밖은 어두웠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어요. 하주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친구 집?
전화번호는 알지만 이런 상황을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친척? 미란의 말대로 모두 연락을 끊었죠. 하주는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이 닿는 대로 걸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주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추위에 이가 덜덜 떨렸어요. 가방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선 여전히 비가 내렸죠.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하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빗물에 섞여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기억할게요. 이날 이 치욕 언젠가 돌려줄 겁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다짐이었을까요? 하준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순간을, 이 치욕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였죠.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하주는 벤치에서 잠들지 못했어요. 추위와 분노, 그리고 막막함이 뒤섞여 그를 짓눌렀습니다. 새벽이 되자 비는 그쳤지만 하준의 마음속 어둠은 더 짙어졌죠. 그날 이후 하준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시원을 전전하며 밤낮으로 알바를 했고 학교는 그만뒀어요.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물론이고 친척들도 친구들도 점점 멀어졌죠. 하주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벤치에서 다짐한 그 한마디가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언젠가 반드시 하주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 그는 아직 몰랐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주는 지옥을 헤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고시원에서 편의점으로, 편의점에서 공사장으로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낮엔 몸을 쓰고 밤엔 책을 펼쳤죠.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모든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하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는 순간 그날 밤의 자신으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요. 이제 하주는 28이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지만 화려한 로펌 대신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주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순간을 위해서요.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하주는 카운터에 기대어 법률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끈한 엔진 소리가 들렸죠. 고급 세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멈춰 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짙은 화장, 빨간 립스틱, 도도한 걸음걸이. 하주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는 박미란이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하주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미라는 여전히 독한 인상을 하고 있었고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한 건 별로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화려해진 것 같았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몸,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녀는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하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어요. 미라는 냉동고 앞으로 걸어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로 다가왔죠. 이거 하나요. 미란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하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라는 잠시 하준의 얼굴을 훑어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는 하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00원입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미라는 카드를 건넸고 하준은 계산을 마쳤어요. 미란이 아이스크림을 집어들고 돌아서려는 순간 하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살아는 있었네요. 미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하준을 쳐다봤어요. 그녀의 눈빛엔 의아함이 어렸죠. 뭐라고? 아니에요. 좋은 밤 되세요. 하준은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미라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어깨를 으쓱하고 나갔어요. 차 문이 닫히고 세단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손이 떨렸어요. 10년 만에 다시 본 그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 하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는데 몇 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쳤죠. 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하준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그날은 예외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불을 붙이는 데만 3번이나 실패했죠. 그때 다시 그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미란이 운전석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운전석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잘생긴 얼굴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그는 도도한 걸음걸이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준은 담배를 버리고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남자는 생수 한 병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1,000원입니다. 남자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하준은 카드를 받아들며 이름을 확인했어요. 강도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하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강도윤. 동일그룹 후계자. 그 이름은 하준에게 익숙했어요. 아니, 익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그룹은 하준의 친부가 설립한 회사였으니까요. 하준의 아버지 정재우는 동일그룹의 창립자였습니다.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10여 년 만에 중견 기업으로 키워냈죠. 하지만 아버지가 쓰러진 후 회사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강도윤의 아버지 강민수였습니다. 뭐 쳐다봐?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준은 재빨리 시선을 내렸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카드 받으세요. 도윤은 카드를 낚아채듯 집어들고 나갔습니다. 하준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세단 안에서 미란이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곧 차는 떠났어요. 하준은 카운터에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10년 동안 준비해온 순간이 코앞에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미란과 도윤, 두 사람 모두 하준의 삶을
짓밟은 자들이었죠. 그날 밤 하주는 고시원으로 돌아와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 구겨진 모서리. 하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유원장, 외아들 정하준에게 동일그룹 전 지분을 상속한다. 하준의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지만 하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준은 유언장을 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처럼요. 이제 내 자리를 찾으러 간다. 하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18살의 소년이 아니었어요. 이제 모든 걸 되찾을 준비가 된 남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하준은 동일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외벽, 드나드는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 이 모든 게 원래는 하준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그 안엔 변호사 자격증과 이력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죠. 하준은 회전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중앙에 분수대, 접수 데스크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은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법무팀 신규 채용 면접 왔습니다.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하준입니다. 여직원은 명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증을 건네며 말했어요. 15층 법무팀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준은 방문증을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누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박미란이었습니다. 하준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어요. 미라는 숨을 헐떡이며 18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두 사람만 남았죠. 좁은 공간, 어색한 침묵. 하준은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미라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가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준은 숨을 참았어요. 그 냄새가 그녀의 존재 자체가 역겨웠으니까요. 10층, 11층, 12층.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15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하준이 내리려는 순간 미란이 말했습니다. 잠깐. 하준은 몸을 굳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미란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미란의 눈빛엔 의아함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10년이란 시간은 사람을 많이 변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처음 뵙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라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손을 내저었어요. 아, 착각인가 보네. 미안해요. 하준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올라갔어요. 하준은 복도에 서서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곧 진정시켰어요. 법무팀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하준은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대답이 들렸어요. 들어가자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법무팀장 김철수였죠. 정하준 씨 맞죠? 앉으세요. 면접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준의 이력은 완벽했어요. 명문대 로스쿨 졸업, 사법시험 합격, 그리고 몇몇 중요한 사건의 승소 경력. 김철수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경력이네요. 근데 왜 하필 동일그룹에 지원하셨습니까? 하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배우고 싶습니다. 기업 법무의 실전을요.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면접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준은 법무팀 신규 변호사로 채용됐어요. 10년 동안 준비한 복수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출근 첫날 하준은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서류를 정돈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하준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모두가 친절했죠. 하지만 하준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하준은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트레이를 들고 자리를 찾는데 누군가 어깨를 쳤어요. 돌아보니 강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비켜. 도윤의 목소리는 거만했습니다. 하준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도윤은 비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의 뒤를 수행원 2명이 따랐죠. 하준은 빈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올려다보니 젊은 여자였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신입이시죠? 전 비서실 한서진이에요. 정하준입니다. 반가워요. 여기 적응 잘하고 계세요? 네, 덕분에요. 서진은 친절했습니다. 하준은 그녀와 몇 마디 나눴고 편안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하준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의 재무보고서에 구멍이 있었어요. 숫자가 맞지 않았고 일부 거래 내역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하준은 꼼꼼히 살펴봤어요. 횡령 배임 이건. 하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죠. 박미랑과 강도윤. 하준은 서류를 복사해 개인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급하게 움직이면 들킬 수 있었으니까요. 퇴근 후 하준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노트에 정리했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하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하준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론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준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죠. 다음 날 하준은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박미란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하준이 먼저 미소 지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미라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미란이 내렸습니다. 하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하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하준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증거를 모았어요. 회사 서버에 접근해 숨겨진 거래 내역을 찾아냈고 위장 회사의 계좌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박미랑과 강도윤이 지난 5년간 빼돌린 돈은 수백억 원에 달했어요. 로비 자금, 불법 리베이트, 허위 계약서, 모든 게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하준은 밤마다 고시원에서 서류를 정리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타임라인을 만들고 증거를 분류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흥분됐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 하준은 법무팀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고깃집에서 동료들과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들 친절했고 하준을 환영했습니다. 김철수 팀장은 취기가 오른 얼굴로 하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하준 씨, 일 잘하더라고. 앞으로 기대가 크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하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이 사람들도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였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누가 그 부패의 중심에 있는지 말이죠. 회식이 끝나고 하준은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하준은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하준 변호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였죠.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누군지 알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겠죠. 쓸데없는 일에 코 박지 마세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하준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누군가 하준이 조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였죠. 하준은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파고들고 있다는 확신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네. 하준은 중얼거리며 다시 걸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이메일 한 통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동일그룹 이사회 감사위원회였죠. 이메일엔 하준이 모은 모든 증거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거래 내역, 계좌 사본, 허위 계약서, 그리고 박미란과 강도윤의 이름이 적힌 문서들. 하준은 마우스를 보내기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걸 보내면 돌이킬 수 없어. 하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클릭. 이메일이 전송됐습니다. 하준은 노트북을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법무팀은 비상 상황에 돌입했어요. 김철수 팀장이 급하게 하준을 불렀습니다. 하준 씨, 큰일 났어. 횡령 의혹이 제기됐대. 감사위원회에서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는데 우리 팀이 맡게 됐어. 누가 의혹을 제기했습니까? 익명이래. 근데 증거가 확실하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김철수는 서류 뭉치를 하준에게 건넸습니다. 하준이 보낸 바로 그 증거들이었어요. 하준은 침착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가 조사를 맡겠습니다.
정말? 신입인데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주는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였죠. 조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주는 이미 모든 증거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위장회사의 실체, 불법 자금의 흐름, 허위 계약의 진실,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화살은 박미란과 강도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하주는 복도에서 박미란과 마주쳤습니다. 미란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다가가자 미란이 그를 붙잡았어요. 저기 변호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미란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인 건 알지? 하주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미라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주는 차갑게 그녀를 쳐다봤어요. 혹시 조사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정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 바쁩니다. 하주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미란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준아, 하준이 맞지? 하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까지 걸어가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하준은 벽에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곧 진정시켰어요. 그 말 10년 전에 들려줬어야죠. 하준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그날 밤 하준은 고시원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동일그룹 횡령 의혹이 보도됐어요. 박미란과 강도윤의 이름이 언급됐고 검찰 조사가 시작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준은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끝이 보이네. 하지만 하준은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는 걸요. 박미라는 절박했고 절박한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니까요. 며칠 후 하준이 퇴근하던 길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 둘이 내렸어요. 하준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이 하준을 붙잡았어요. 조용히 해. 안 다치게. 하준은 승합차에 실렸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준은 알았습니다. 박미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는 걸요. 하준이 눈을 떴을 때 어둡고 차가운 공간이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묶여 있었고 입엔 재갈이 물려 있었어요. 콘크리트 바닥, 녹슨 철문, 희미한 전등 하나. 어디론가 끌려온 게 분명했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박미란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광기로 가득했습니다. 명품 옷은 구겨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어요. 미라는 하준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하준아, 정말 내가 맞구나.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은 재갈 때문에 말할 수 없었어요. 미라는 손을 뻗어 하준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손길이었죠. 10년 만이네. 많이 컸어. 이젠 날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미라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기쁨이 없었어요.
오히려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왜 이랬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너 하나 먹여 살리기 힘들었던 거 이해 못해? 하주는 미란을 노려봤습니다. 눈빛만으로 모든 걸 말하고 있었어요. 미란은 그 눈빛을 받아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어. 언론도 난리고. 도윤이는 이제 끝이야. 회사도 명예도 다 잃게 됐어. 다 내 때문이야.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하준의 멱살을 잡았어요. 내가 우리 죽였어. 왜 태어나서 날 괴롭혀? 왜? 하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란의 손이 떨렸고 곧 그녀는 하준을 놓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났어, 다 끝이야. 미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준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만족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후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도윤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도 창백했고 눈빛은 어두웠습니다. 도윤은 미란을 일으켰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이렇게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이대로 감옥에 가라고? 증거가 이미 다 나갔어요. 이젠 늦었다고요. 도윤은 하준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도윤의 눈엔 원망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패배를 인정한 듯한 빛도 있었습니다. 풀어줘요. 이렇게 해봤자 죄만 더 무거워질 뿐이에요. 뭐라고? 이 새끼가 우릴 망쳤는데? 이미 우린 망했어요. 이젠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다고요. 도윤은 하준의 재갈을 풀었습니다. 하준은 기침을 했어요. 목이 따갑고 아팠습니다. 도윤이 물을 가져다 줬고 하준은 마셨어요. 왜 이랬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하준은 천천히 대답했어요. 제 자리를 되찾으려고요. 자리? 무슨 자리? 동일그룹은 제 아버지가 만든 회사입니다. 원래 제 거였어요.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란도 얼어붙은 표정으로 하준을 쳐다봤어요. 정재훈 그 사람의 아들? 맞습니다. 미란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하준이 이렇게까지 했는지, 왜 복수에 집착했는지 말이죠. 그럼 그때 내가 쫓아낸 애가 저였습니다. 하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럴 수가.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도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하준은 묶인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풀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감금죄까지 추가하실 건가요? 도윤은 망설이다가 하준의 손목을 풀었습니다. 하준은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미란이 다급하게 하준의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하준아, 제발 살려줘. 나 진짜 잘못했어. 제발. 하준은 미란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고 코올리개처럼 보였어요. 10년 전 자신을 비웃으며 내쫓던 그 여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말 늦었어요. 하준은 차갑게 말하고 미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철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에서 미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하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새벽이었습니다. 하준은 낯선 공장지대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휴대폰은 빼앗겼지만 걸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주는 걷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걸어 시내로 나왔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회사에도 연락했습니다. 한서진이 급히 달려왔고 하준을 병원으로 데려갔죠.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서진은 하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말 놀랐어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하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요. 지금은 좀 쉬고 싶습니다. 서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준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미란과 도윤은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였어요. 하지만 하준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검찰이 박미란과 강도윤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횡령, 배임, 그리고 감금죄까지 추가됐어요.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동일그룹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준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영웅처럼 대했어요. 부패를 밝혀낸 용기 있는 변호사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그들의 칭찬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한서진이 하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하준을 쳐다봤어요. 하준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죠?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전 하준 씨를 믿었어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보니 넌 너무 차가워졌어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복수를 위해 모든 걸 버렸어요. 인간성까지도요. 서진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하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은 도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났어요. 하지만 하준은 외로웠습니다. 10년을 바쳐 복수했지만 남은 건 공허함 뿐이었죠. 하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하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요. 다음 날 아침 하준은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작은 방이었고 이불 냄새가 익숙했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키자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가 들어왔죠. 머리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깼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모. 정순자, 하준의 고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이었던 그녀는 하준이 쫓겨났던 그 겨울 몰래 하준을 찾아내 밥을 먹여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고시원 월세를 대신 내주기도 했고 가끔 반찬을 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부담이 될까봐 고모와 거리를 뒀었어요. 어제 거리에서 쓰러진 거 내가 발견했다. 택시 태워서 데려왔어. 순자는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미역국과 계란말이, 김치가 놓여 있었어요. 하준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고모 죄송해요. 뭐가 미안하니? 밥이나 먹어라. 순자는 하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하준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하준을 안아줬어요. 울어라. 참지 말고 다 울어. 하준은 고모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게 쏟아져 나왔어요. 분노도 슬픔도 외로움도. 순자는 묵묵히 하준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하준은 진정했습니다. 순자는 물수건을 가져다 줬고 하준은 얼굴을 닦았어요.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고 딱 알맞았어요. 어렸을 적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고모, 여기가. 응, 내가 하는 분식집이야. 2층에서 살고 있어. 하준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어요. 창밖으론 골목길이 보였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폐업 위기라며. 그래, 장사가 안 돼. 근데 뭐 버티고 있지.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은 죄책감이 들었어요. 자신은 복수에만 몰두하느라 고모를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넌 내일이나 해. 난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돕고 싶어요. 순자는 하준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내가 그러고 싶다면. 하준은 며칠간 고모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낮엔 회사에 가고 저녁엔 분식집 일을 도왔어요. 설거지를 하고 테이블을 닦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느 저녁 손님이 없는 시간에 순자와 하준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는 떡볶이 한 접시를 내왔고 둘이서 나눠 먹었어요. 하준아, 내가 뭘 했는지 대충 알아. 하준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어요. 뉴스 봤거든. 동일그룹 횡령 사건. 내가 관련돼 있다는 것도 알아. 고모, 내가 뭐라 할 자격은 없어. 넌 내 방식대로 살아왔으니까.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하준아, 넌 지금 행복하니? 하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하준의 손을 잡았어요. 복수가 끝나면 뭐가 남니? 내가 잃은 것들은 돌아오니? 아니요. 그럼 이젠 어떻게 할 거야? 하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하준의 손을 꽉 쥐었어요. 살기 위해 싸우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는 잊지 마라. 복수는 내 목적이 아니야. 내 자리를 되찾는 게 목적이었잖아. 하준은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고모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이제 복수는 끝났어. 그럼 내 자리를 찾아야지. 진짜 내 자리를. 그날 밤 하준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고모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자리. 하준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하준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엔 서류가 쌓여 있었고 동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준은 김철수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하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친부의 유언장 원본이 들어 있었어요. 제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입니다. 동일그룹의 지분 전체가 제게 상속됩니다. 김철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류를 받아 읽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진짜야? 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동일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그럼 넌 왜 지금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김철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준은 돌아서서 나갔어요. 복도를 걷는 하준의 발걸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준은 이사회에 유언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팀이 검토했고 진위가 확인됐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준이 정재훈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정당한 상속자라는 것, 회사는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임원들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하준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일을 했습니다. 저녁 한서진이 하준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하준을 쳐다봤어요. 이게 다 계획이었군요. 네. 처음부터 복수와 상속, 둘 다 노린 거였어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아직도 당신을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그들은 벌을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것을 되찾아야 했고요. 저를 용서하시는 건가요? 용서가 아니에요. 이해해요. 전 당신이 왜 그랬는지 이해해요. 근데 하준 씨,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복수는 끝났잖아요. 서진은 하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하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는 어둠 속으로 잠기고 있었어요. 하준은 휴대폰을 꺼내 고모에게 전화했습니다. 고모, 저예요. 하준아. 고모, 제가 제 자리를 찾았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고모도 도와드릴게요. 분식집 확장하는 거 제가 투자할게요. 순자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고맙다, 하준아. 근데 무리하지 마라. 안 그럴게요.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하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동일그룹 본사 최상층, 넓은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 테이블 양쪽으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중앙엔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였죠. 문이 열리고 하준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하준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하준은 중앙 의자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정하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서류를 넘겼어요. 이사회 의장인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하준 변호사, 아니 정하준 씨. 제출하신 유언장을 검토했습니다. 법무팀과 외부 전문가 모두 진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셨습니까? 하준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준비될 때까지요. 준비라. 의장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정재훈 전 회장의 유언에 따르면 동일그룹 지분 100%가 정하준 씨에게 상속됩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미랑과 강도윤은 이미 구속됐고 다른 임원들은 하준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어요.
증거를 밝혀낸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의가 없으시다면 정아준 씨를 동일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식적이었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하주는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몸을 감쌌고 눈앞으로 임원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1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하주는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방, 커다란 책상,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 전경. 모든 게 하준의 것이 됐어요. 하준은 책상에 앉아 의자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창밖으론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하준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컸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복수는 끝났고 자리도 되찾았는데 말이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서진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젠 회장이시잖아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하주는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쓰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 집중했거든요. 그럼 이제 앞을 보세요.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야죠. 하주는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당신은 10년을 준비했잖아요. 서진은 하준의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하준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박미란과 강도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준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석엔 수감복을 입은 미란과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미란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 피고인 강도윤은 횡령 및 배임 방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떨구었고 도윤은 멍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어요. 법정이 소란스러워졌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하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는데 미란이 하준을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미란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고 입술이 떨렸어요. 하준아. 하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진짜로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하준은 고모의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준이 들어서자 고모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배고프지? 앉아라. 하준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따끈한 떡볶이와 튀김을 내왔어요. 하준은 젓가락을 들어 떡볶이를 집었습니다. 고모, 재판 끝났어요. 그래, 어떻게 됐어? 징역형 받았어요. 둘 다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이구나. 네. 기분이 어때? 하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허전해요. 복수가 끝났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에요. 순자는 하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당연해. 복수는 빈 공간을 채워주지 않거든. 이제 내가 그 공간을 채워야 해. 좋은 것들로. 어떻게요? 내가 찾아야지. 천천히 하나씩.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주먹밥 하나를 쥐어줬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라. 앞으로 갈 길이 멀잖아. 하주는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어렸을 적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 하주는 회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하준을 향했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하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동일그룹의 창립자 정재훈의 아들 정하준입니다. 제 아버지가 남긴 유언에 따라 이 회사의 정당한 상속자로서 회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준은 계속 말했어요. 지난 10년간 이 회사엔 부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모두 밝혀졌고 책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일그룹을 투명하고 정직한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하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회견이 끝나고 하주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았어요. 하주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주는 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의식이 없던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주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이제야 왔어요. 근데 다 해결했어요. 회사도 되찾았고 나쁜 사람들도 벌 받았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주는 계속 말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될게요. 약속해요. 하주는 아버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 하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동일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준은 회장으로서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했고 부패한 임원들을 교체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죠. 어느 봄날 오후 한서진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하주는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매출도 올랐고 영업이익도 증가했어요. 잘 됐네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편하네요. 하주는 웃었습니다. 서진 씨, 오늘 저녁 고모 분식집에서 회식할 건데 함께 가실래요? 분식집에서 회식을요? 네. 고모가 새로 단장했거든요. 제가 투자했어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주는 법무팀 직원들과 함께 고모의 분식집으로 갔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새로워져 있었어요. 깨끗한 인테리어, 넓어진 공간. 순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하준아. 순자는 떡볶이, 튀김, 순대를 푸짐하게 내왔어요. 직원들은 감탄하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회식이 끝나고 서진과 하준만 남았습니다. 둘은 테이블에 앉아 식혜를 마셨어요. 오늘 재미있었어요. 다행이네요. 회장님은 참 특별한 분이에요. 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복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고마워요, 서진 씨. 당신이 말해줬잖아요. 이젠 달라져야 한다고.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하주는 뉴스를 봤습니다. 박미란의 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10년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주는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며칠 후 하주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정아준 씨시죠? 환자분께서 오늘 새벽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하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검사 중이세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돌아오실 거예요. 하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1시간 후 휠체어에 앉은 아버지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야윈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하준아, 내가 하준이가 맞니? 아버지. 하준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깨어나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아버지 회사 되찾았어요. 동일그룹, 제가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정말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일들을 말하고 눈물도 웃음도 나눴어요. 그날 저녁 하주는 고모와 서진을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고모는 10년 만에 재회했고 둘은 울며 안았어요. 아버지, 앞으로 잘 모실게요. 아니다, 하준아. 이제 넌 내 길을 가야지. 회사도 인생도 내 방식대로 살아라. 알았어요, 아버지. 며칠 후 동일그룹 본사 로비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준이 고모의 분식집 체인점을 열기로 결정했어요. 첫 번째 매장이 본사 1층에 오픈했습니다. 순자는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고 하준은 그녀를 안아줬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했습니다. 분식집은 금방 인기를 끌었고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하준은 로비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고모가 웃으며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모습. 이 모든 게 하준에겐 큰 행복이었어요. 서진이 다가와 하준 옆에 섰습니다.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복수도 고통도.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준은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준도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 하준은 회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아버지의 사진과 10년 전 그날 밤 적었던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하준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기억할게요. 이날 이 치욕 언젠가 돌려줄 겁니다. 하준은 펜을 들어 그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의 나. 하준은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하늘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하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10년간의 어둠이 걷히고 드디어 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하주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고 회장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걷는 하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10년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됐어요.